이번 시간에는 NCS 실전 문제풀이 강의 문제 해결 능력의 상황 판단에서 마지막 유형에 해당되는 최적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5페이지에 5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5번 문항 보시면 미연인의 가족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다. 음악회를. 그럴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같은 등급의 좌석의 표를 삽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어떤 표를 구매하는 것이 가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가격 대비 효용은 뭐분의 뭐죠? 가격분의 효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가격은 최소로 하고 효용을 최대로 해야 되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단 자료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죠. 티켓 가격이 대상에 따라 좌석 등급에 따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료 위에서는 미연인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5인 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의 하단에 있는 단서 내용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확인해 보죠. 연간싹티우미 회원은 10회 R석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요. S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5,0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만 7세 이하는 입장 불가능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족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일단은 할인 적용이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일 티켓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있고, 밑에 자료 세 번째는 효용 산출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효용에 관한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일 티켓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효용은 좌석수에 관계없이 10, 구매한다면 10, 구하지 못하면 0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단서 조항을 좀 체크할게요. 단, 매진됐을 확률이 5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감안해서 당일 티켓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R 발코니석의 효용 각각 20, 15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연간싹 투입 회원의 효용은 등급에 관계없이 항상 30이다라고 효용값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1, 2, 3이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것이 가격분의 효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값들을 다 합산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S석 하고요. R석 하고요. 그리고 발코니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요, 할아버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56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50% 할인을 적용받죠? 그죠? 50% 할인 적용받습니다. 그럴 때 가족 구성원에서 50% 적용을 받는 건 모든 등급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죠. 전부 다 2분의 1씩 가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적용해서 다 판단하고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은 배제하고 할인 없이 원래 가격으로 그냥 판단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 할아버지만 먼저 각각의 좌석의 등급에 따른 가격 대비 효용을 계산해 보면 S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0만 원이 되고요, 가격이. 그렇죠? 그 다음에 효용은 20이죠. 효용 산출 프로세스에 보면 S석은 20입니다. R석은요? R석은 7만 5천 원이고, 그리고 10이죠. 발코니석은요? 6만 원이고 5가 됩니다. 자, 보세요. 물론 할아버지 값에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연이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더하실 거고 여기도 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결론 지어질 토탈 가격 대비 효용, 가족 구성원들의 가격 대비 효용의 총 합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봐보십시오. 지금
분자의 효용값은 등급에 다 동일하죠. 지금 몇 배가 됐나요? 2배가 된 거 보이십니다. 그런데 분모의 가격은 2배가 되나요? 2배보다 훨씬 못 미치죠. 2배가 되면 15만인데 10만밖에 안 됩니다. 5만이면 줄죠. 그렇다면 누가 더 크다? 상대적으로 얘만 비교하면 S석의 할아버지의 가격 대비 비용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가 더 큰지는 판단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R석과 발커니석을 비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배예요? 2배가 됐죠. 그런데 얘는 2배보다 훨씬 못 미치죠. 2배 하면 12만인데 12만보다 훨씬 작잖아요. 분모가 작으니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도 큽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머지의 가족 구성원의 값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다? 다 지금 가격이 절반보다 크고, 그죠? 2배보다 작고, 2배보다 작고, 2배보다 작죠. 발코니석 R석도 2배보다 작고, 2배보다 작아요. 7만이니까 2배보다 작죠. 예. 그렇다면 효용은 다 같은데 가격들이 다 2배보다 작은 분모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머니도 이렇게 되고 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미 S석, R석보다는 S석, 그 다음에 발코니보다는 R석, 이런 대소관계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만 40세 연간 싹트기 회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인데요. 50만 원. 그런데 10회 R석이니까요. 10 나누면 5만 원쯤 됩니다. 5만 원쯤 되고요. 그리고 S석 같은 경우는 5천 원 추가하죠. 그럼 아버지 같은 경우만 여기가 5만 5천 분의 효용, 5만 분의 효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5만 분의 효용인데 효용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큰데 여기 아버지에서는 얘가 크죠. 아버지의 가격 대비 효용만 보면 얘만 R석이 클 겁니다. 만은 그 값의 차이가 미미한 거죠. 분모가 5천 차이인데요. 여기는 지금 5만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경우는 조금 S석과 R석에서 모두 동일하게 다 큰 건 아니지만 무시할 만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S석이 가장 가격 대비 비용이 큰데 남는 건 뭐죠? 당일 티켓하고는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당일 티켓 볼게요. 다 10,000원이죠. 그러면 가격을 합하면 5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효용값을 보시면 구하면 10, 못 구하면 0이죠. 근데 구할 확률이 50%입니다. 매제될 확률이 50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효용은 얼마로? 5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됩니다. 지금 2분의 1이니까요. 그죠? 2분의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하고 얘만 비교하셔도 돼요. 곱하기 2를 하시면 얘가 지금 10만 분의 10이죠. 10만 분의 20이죠. 이미 아버지 몫으로 S석이 더 효용이 높다. 가격 대비 효용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당일 티켓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굳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S석의 가격 대비 효용이 가장 높다라고 추론하고 예측하고 짐작하시는 걸로 이 문제는 충분하다. 이걸 전체 다 계산하시는 건 시험장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시각의 전환을 시켜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가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걸 따질 때 분모가 다 다르고, 그죠? 분자가 같으니까 뒤집습니다. 효용 대비 가격을 구하고요. 효용 대비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에서 문제에서 묻는 답과 일치하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때로는 사실은 뒤집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값의 비교를 통해서 S석이 가장 가격 대비 효용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교재 페이지 236페이지의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안내문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찾아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축제 안내문에 보시면 공연 장소가 A 도시의 예술의 전당이다라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축제 기간이야 스케줄표가 나와 있으니 필요 없는 것 같고, 공연 시간은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입장 불가합니다. 시작 이후.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참고사항 볼게요. 모든 공연은 곡은 공연 게시일에 표시된 날부터 연속하여 3일 동안 공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3일 동안 공연됩니다. 브루크노의 곡은 하루만 공연됩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작품 공연 게시일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일단 스킵하시고요. 여기 있는 갑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B도시를 출발하여 주말을 A도시, 주말에 A도시에 있군요. 월요일에 B도시. 그렇다면 평일에는 B도시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은 레슨이 있는 날, 그럼 레슨은 어디 있냐? 바로 밑에 거랑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도시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종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요일에 A도시에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그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B도시에서 6시까지 수업을 듣는데요. 그러면 월화목금은 B도시에 있고 거기에서 6시까지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은 A도시에 있게 되는 거고요. 6시에 종료합니다. 자, 밑에 조건 보시죠. 레슨 장소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30분입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6시에 종료돼서 공연 장소인 예술의 전당까지 이동하는데 6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B도시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3시간입니다. 월화목금 B에서 6시에 끝나는데 3시간을 더하면 9시죠. 아무리 빨라도. 그럼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볼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월, 화, 목, 금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선을 내려주시면 되고, 지금 공연을 볼 수 있는 요일이 오픈된 게 수요일하고 토, 일 이렇게 요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베토벤 또는 브람스의 곡이 최소한 한 곡이라도 있는 날짜에만 공연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오픈되어 있는 일자에 브람스하고 베토벤을 빠르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브람스가 보이네요. 그럼 3일날 볼 수 있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브람스 보입니다. 그리고 브람스 보이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3일을 볼 수 있다라고 결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3일 동안 공연이 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연이 브람스나 베토벤이 있는 공연은 오픈된 날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전으로 갑니다. 브람스, 베토벤 없죠. 하루 이틀, 베토벤 있네요. 그럼 이 공연은 언제까지? 이때까지 유지가 되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없죠. 하루 이틀 브람스가 있네요. 그럼 이 공연도 언제까지? 13일에 토요일, 이때까지 공연이 되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최대 일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 5일을 볼 수 있다라고 선택지 4번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문제는 교재 237페이지의 7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음부터 해서 총 6사람이죠. 6사람이 서울 출장을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있고요. 터미널에서 지금 6사람이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전 시간이에요. 가장 이른 예정 시간. 그럴 때 이런 주의 조건, 단서 조항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은행은 30분, 편의점 10분, 화장실 20분, 패스트푸드 25분, 서점 20분 이런 것들 딱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6명의 용무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소요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고, 가장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원을 기준으로 출발 시간을 정하셔야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가은이는 은행 갔죠?
그리고 편의점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갔죠. 그리고 서점 갔고요. 화장실 갔죠. 그 다음에 기다릴게. 대기입니다. 대기. 자, 그러면 4명이 용물을 보는데요. 하나씩 용물을 본 사람보다 2개씩 본 용물을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낮은 시간 10분, 20분을 더해도 가장 긴 시간 하나짜리 30분과 대등하죠. 이런 거 하나짜리 본다면 얘가 더 오래 걸리니까 2개짜리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20분이죠. 패스트푸드 25분이죠. 그러면 다동이는 몇 분이에요? 45분이 소요가 되고요. 서점 20분, 화장실 20분, 라민이는 40분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러면 45분이 되는 시점부터 탑승이 가능하니 고속버스 현황을 봤을 때, 시간표를 봤을 때 이 위에 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가능하죠. 그런데 자녀 좌석이 5자리니까 얘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자녀 좌석이 10자리인 어느 버스? 이 버스를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13시 출발해서 15시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간이다. 선택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키워드 중심으로 소요 시간만 계산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항은 교재 239페이지에 10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갑은 2월 15일 일요일부터 4일간 관람을 한답니다. 일, 월, 화, 수 이렇게 보겠죠. 그럴 때 관람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고요. 시티2 패스라는 것이 있고 조건을 따를 때 관광문서를 모두 관람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할 수 있는 방법들은 꽤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코스를 정해라. 그리고 그 금액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A도시의 관광 명소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2 패스 가격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에 2곳까지만 관람할 수 있고요. G궁전은 1일 소요됩니다. 1분만 봐도 1일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시티2 패스는 개시일부터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G궁전의 경우는 이렇게 모두 관람해야 하는데 3곳 모두 관람이 가능한 1일권을 판매하는데요. 평일은 21유로, 토일은 25유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자 보세요. 이렇게 최소 금액을 묻는 유형의 문제에서 관광할 수 있는 지불하는 어떤 그 유형별로 다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각각을 다 계산한 후에 가장 적게 드는 걸 찾아내시는 것이 학습할 때도 그렇고 시험장에서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21유로, 즉 G궁전을 관람하는데 1일권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부터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개를 만약에 1일권을 쓰지 않고 본다면 얼마죠? 31유로예요. 10유로가 저러면 얘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주말인 일요일을 꼭 굳이 25유로를 써서 평일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용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이용하겠다라고 단정하시고 직관적으로 단정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을 더 합산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전은 이걸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놓고요. 그리고 패스 투어 패스 가격이 있습니다. 2일 패스. 어차피 하루는 썼으니까 4일 패스 필요 없겠죠. 2일 패스가 32유로예요. 그럼 더하기 32유로가 되는데 2일을 쓰겠죠. 그리고 지금 패스권이 불가능한 C박물관하고 E타워 2군데가 생기는데 하루에 관람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비용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금액이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냐면 얘가 53이고요. 69유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선택지에서 3, 4, 5번은 소거를 시켜주시고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더 저렴하게 갈 건, 이거 개별적으로 다 더하시면 80유로 나가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당연히. 그럼 더 저렴한 게 있을까? 4일 패스짜리 이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48유로인데 지금 안 되는 게 어딨죠? 불가능.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고. 궁전이 정원에는 사용할 수 없죠. 이걸 다 더하시면 16에 24인가요? 24유로가 더 더해지니까 얼마예요? 72유로가 되는 거죠. 예, 여기쯤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없다라고 단정하셔도 돼요. 지금 64유로는 어떤 걸 계산했냐면 얘를 계산했죠. 4유로 차이 나죠. 5유로 차이 나나요? 그럼 얘도 아니네요.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작은 금액이 있을 때 사실 조금 불안하시긴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만 지금 1일 사용권을 통해서 궁전 관람이죠. 이걸 통해서 시작한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했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답을 확신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교재 244페이지에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건을 준수하며 화장 단계 중 7개만을 선택했을 때 값의 최대 매력 지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볼까요, 조건을? 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고요. 소요 시간은 표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조건. 20분 만에 화장하면 정시에 출근할 수 있대요. 20분. 그리고 나서 그 시간과 관계된 밑에 조건을 보시면 1분 지각할 때마다 20분 초과한 거겠죠? 매력 지수가 4점씩 깎인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부 화장하기까지, 로션 바르기부터 피부 화장까지는 생략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는 뭐다? 필수 과정이므로 건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은 이 4가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해라라는 것으로 7개의 화장 단계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3개 선택보다 하나를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뭐 주의 규정이니까 조건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을 좀 나눠 보시고요. 이 4가지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을 제외시키는 것이 최대 매력 지수를 얻어내는데 적합하냐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얘네 매력 지수들이 소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의 매력 지수를 비교하기 위한 절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뭘 보시냐면 분당 매력 지수를 계산해 보세요. 분당 매력 지수 계산하시면 당연히 매력 지수를 소요 시간으로 나눠준 거겠죠. 자, 나눠주시면 4가 되고요. 나눠주시면 2.5가 되겠죠. 나눠주시면 0.5니까 2배가 되면서 20이 되겠고요. 나눠주시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매력 지수가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눈 화장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7개 과정을 결정했죠. 그러면 최대 매력 지수의 계산만 남았는데요. 일단 필수 매력 지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여기는 30점이 되고요. 소요 시간도 계산하셔야 돼요. 다 더하시면 10.5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선택 과정도요. 일단 다 더할게요. 일단 다 더하시면 얘가 107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시간도 다 더하시면 28.5분이 나옵니다. 이 시간들은 왜 필요하냐면 선택 단계에서 어떤 걸 제외해도 지각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각 감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마지막 요거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30점은 불변의 값이니까 냅두고요. 선택 과정에서의 최대 매력 지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눈 화장하기를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 매력 지수의 총합이 107이었죠. 그럼 25점은 날아갑니다. 25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기 뭘 빼야 된다고요? 지각 감점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둘이 시간을 더하면 39분입니다. 그런데 눈 화장하기가 10분이 빠졌죠. 그러면 29분이죠. 그럼 20분을 초과한 9분. 9분은 4점씩 감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36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51이고요. 51 빼니까 46. 네, 46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필수 코스 30점을 반영하신 후에 76점이 최대의 매력 지수다. 선택지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제거하는 거 한 가지 과정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분당 매력지수, 1분당의 매력지수로 동일하게 환산해서 가장 낮은 과정을 생략하시고, 나머지를 계산하실 때에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 과정의 총점에서 제거 점수를 따로 빼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NCS 실전 문제풀이 강의의 문제 해결 영역을 주제와 유형별로 쪼개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습니다. 전문학을 단순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학습을 통해서 복습하시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셨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